민주주의의 꽃 선거.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국민의 대표자를 국민 스스로 선출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선거란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오는 4월 15일 선거에서는 올해 1월 14일 공포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나라는 보다 더 확대된 국민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죠. 그만큼 새내기 유권자가 될 우리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제도와 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청소년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지민 양, 한동현 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이 자리에 나오기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현 군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전 지금 숭문고등학교 재학 중이고 3학년 한동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자, 이제 고3이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 지민 양은 이제 졸업을 하신다고요? 네, 저는 투표 꿈나무가 꿈인 최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올해 첫 선거 하게 되는 거 맞죠, 지민 양? 네, 네, 기대 많이 되시나요? 어떠시나요? 조금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네,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한다, 맞는 말이고요. 동현 군은 어떠신가요? 제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기대가 되긴 하는데 사실 이전까지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포함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작게나마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첫 투표권이 있었을 때를 돌아보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분들이 좀 청소년을 대표해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께 도움을 준다고 해서 제가 모셔봤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지민 양이 미리 좀 뭔가를 준비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이죠?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제도의 큰 틀부터 또 그 선거는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 알아봤는데 너무 웃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웃지 않고 진지한 모습으로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2020년 1월 14일 공포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모두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참정권의 확대라고 할 수 있고요. 세계적인 추세가 투표 연령이 하향하는 추세였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19세 선거권을 규정한 유일한 나라였던 것에서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기준에 세계적인 기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4년에 한 번) 이뤄지는 국회의원 선거.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을 각 지역구에서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 득표수가 가장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석을 선출하는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도 좀 종류가 좀 나눠지긴 하는데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구분한 이유는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사표, 즉 당선자에게 가지 않은 많은 표들을 비례대표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좀 보완하자는 의미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종류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될까? 국회의원 선거 5단계, 선거인 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 첫 번째 단계는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작성은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 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이다.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은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그리고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열람 기간 중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단계 후보자 등록.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일 기준 25세 이상의 나이와 피선거권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거나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채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들에게 추천을 받아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 규정에 따라 각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의 등록도 이루어진다. 본격적으로 민심을 잡기 위해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현수막 등의 시설물이나 선거 벽보, 선거 공보와 거리 유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기에 힘쓰게 되는데 이때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제한 및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만 한다. 공정선거를 위한 주요 제한 금지 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흑색 선전 금지, 선거 90일 전부터 출판 기념회 개최 금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정강정책 신문 광고 등 제한, 기부행위 제한 금지,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 수령 금지. 이 기간 중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약 알림이를 이용하면 후보별 공약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거일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드디어 개표 결과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다. 아니 투표 꿈나무라고 하시더니 연기를 이렇게 잘하시나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맞아요. 사실 저도 좀 오그라들었는데 동영군 어떻게 보셨어요? 10점 만점에 몇 점? 냉혹하게. 네, 누나니까 10점을 드려야 동생으로서 마땅하지 않을까. 동생께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지민 양의 영상을 함께 했는데요. 내용이 좀 쉽지 않았어요. 찍는 동안 어떠셨나요?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지식이 쌓인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네, 이런 과한 연기를 제작진이 시켰을 때 도망가고 싶진 않았나요? 그래도 해야 할 거니까. 돈을 많이 줬나요? 아, 알겠습니다. 뭐 간식 먹을 정도는 뭐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민 양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제도와 선거 절차에 대해서 핵심만 정말 딱딱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할 때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동영군이 짚어주시죠. 역시 뭐 국회의원 선거하면 공약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뭐 공약 말고도 그 후보자, 그 사람 자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선거라는 거는 어떤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후보자들의 공약은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후보자에 대한 정보나 공약들은 각 집으로 발송되는 선거 공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컴퓨터나 모바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각 후보별로 공약들은 물론 정보 공개 자료까지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세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민 양? 후보자의 재산이나 학력 같은 정보랑 병역이나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범죄 전과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시나요? 재산? 학력이 학력? 조금 궁금합니다. 왜요? 조금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정책을 더 잘 펼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지금 대학 갈 때가 되니까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고요. 동영군은 어떤 정보에 관심이 많으세요? 재산, 학력, 병역, 세금, 범죄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 전 다른 것보다는 재산하고 세금에 눈이 많이 가는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정치 권력은 이렇게 돈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재산의 규모 아니면 뭐 사실 탈세 같은 게 있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도 저 마찬가지로 그런 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눈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세금 납부를 성실히 했는지 그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는지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친구 모두 정말 제대로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응용편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두 명의 후보자 만나보시죠. 입장! 보이시죠? 착한 친구들에게만 보여요. 맞죠? 네. 네. 뭐 보이긴 뭘 보여요. 안 보이네요.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자, 저희는 내용을 모두 알고 있죠. 기호 가번 한동현, 기호 나번 최지민, 우리가 저희 가상의 입 후보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지민님. 네. 기호 나번으로 출마를 하셨는데 좀 약속들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어떠신가요? 본인의 공약을 봤을 때. 아, 제가 봐도 약간 과한 것 같습니다. 꿈이 너무 큰가요? 네, 너무 컸네요. 네, 반면 동현군의 입 후보 공약을 보면 꽤 디테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현군 마음에 드시나요? 공약은 구체적일수록 좋은 거고 사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지민님은 투표를 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저는 공약은 조금 과해도 예쁜 지민? 어떠세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가번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왜요?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청소년인데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이나 그런 게 더 자세히 돼 있는 것 같아서 가번을 고르게 됐습니다. 맞아요. 또 중요한 점 얘기해 주신 게 뭐 구체적인 것도 구체적이지만 실제로 투표는 나의 삶에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도 투표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민 양은 동현군을 선택해 주셨고 동현군은 당연히 기호 가번인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딱 제시를 해주면 이해가 편하잖아요. 전 공약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야, 알겠습니다. 두 분이 가상이었지만 이렇게 이 후보를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 선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저는 누구 뽑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니는 누구 뽑으시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여기에 나오지 않은 넘버 다. 다 유권자에 또 제가 이 후보가 되어 있어서 저는 마음으로 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뽑아주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가까운 친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결과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명언입니다. 자,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누구죠? 동현군? 당연히 국민이죠. 네, 바로 우리 자신, 국민들이죠. 투표에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깨닫는 그런 함께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사실 선거 관련해서 투표는 정말 빠삭하게 했는데 당일날 투표를 하러 가지 않거나 또 투표는 했지만 엉뚱한 이유로 무효 처리가 된다 이런 상황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두 친구가 올바른 투표 절차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있는 선거 체험관에서 투표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사전 예약만 하면 다 방문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강의가 있는데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강의 아니면 선거 전반에 대한 체험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네, 선거에 대한 모든 것이 있는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투표를 하러 가기 전에 두 가지 확인 사항이 있는데 우선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하는데 투표할 때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본인 사진이 나타나 있는 곳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투표하러 왔습니다. 선거인 명부와 지참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끝나면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한 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고요. 나머지 한 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입니다. 이제 정해진 동선을 따라 기표소로 가서 기표를 하면 되는데요.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 1명과 1개 정당에 기표하면 됩니다. 기표를 마친 투표지는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기표소 안에서 접어 투표함에 넣고 퇴실하면 됩니다. 투표날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첫 선거를 기념하고 싶다고 해도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대신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고 싶을 때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두 번째, 기표소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 용구 외에 개인 도장을 사용하거나 지장을 찍는 것 또는 자필로 이름을 쓰거나 표시를 한 경우는 무효 처리되며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했다 해도 실수로 두 칸의 경계선에 애매하게 기표된 경우 이 또한 무효 처리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오, 제가 직접 투표장에 가 있는 듯이 한눈에 보이게 정리를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투표날 직접 가서 투표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난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날 투표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도 또 있다고요?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갈 시간이 없는 분들은 선거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사전 투표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전 투표가 우편으로도 또는 승선 중인 선박에서도 가능하다는데 이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투표소에 못 올 경우에 집에서 투표를 해서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투표 기간에 선박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선박에서 투표를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만큼 선거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네, 요즘 뭐 세계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재외 교포들도 많고 뭐 사업 차원에서 떠나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있는 제도가 재외 선거 제도입니다. 뭐 이 재외 선거 제도를 통해서 선거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 방법이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시거나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시면 이제 선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재외 선거 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가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언제나 어떤 선거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외에서도 투표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모두 투표하실 거죠? 해야죠. 하실 거죠? 그럼요.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고3 학생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만큼 학교에서 또 단체로 하러 가기 또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은 거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투표는 4월 달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친구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서 단체로 가는 건 쉽지 않을 거고 뭐 친구들 독려해서 투표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내기 유권자가 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선거와 투표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저희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2부에서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행동, 그리고 해도 되는 행동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안녕!